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슬슬 예월에 들어간 것 같죠? 일찍부터 풀가동을 시작한 저 해 말이에요. 기온이 지금 딱 요 정도만 돼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얼마나 뜨거우려나요? 듣자니 어제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던데요. 아침부터 속이라도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할까요? 우와, 금요일이다!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네, 금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요. 와우! 여름이다! 네, 그래 해변의 여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NK1525님께서 퐁당퐁당 출석이요. 와, 금요일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1271님께서는 노래 선곡 대박입니다. 그냥 노래만 듣고 시원해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냥 노래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딱 여름에 맞는 그런 곡들. 쿨도 그런 곡 중에 하나였는데 네, 오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날도 덥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아는 노래 큰 소리를 한번 따라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네. 오늘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경기 동부, 강원 영서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고 하고요.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던데 그래도 작년 여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좀 살만한 것 같지 않나요? 작년엔 너무 더웠어 가지고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8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제 가장 더울 때. 그래서 저는 여름아이예요. 여름은 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좀 힘들어하고 여름에 아주 선풍기도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그런 친구인데 작년에는요. 정말 저도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더운 해였죠, 작년이. 예전에 덥다 덥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여름이 더워야지. 그럼 춥냐?" 그래요. 더우니까 여름이죠. 날씨는 뜨거워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면 주말은 쉽니다. 자, 어디서 뭐하고 듣고 계신지 안부 인사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그곳 날씨는 또 어떤지 제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김기루의 퐁당퐁당, 퐁당 빠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 퐁당 빠진다니까 왠지 날씨 때문에 그런지 이것도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장문의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어서지니마미 님께서 금요일 아침 첫 선곡 반칙입니다. 출근길 인천대교에서 썸머타임을 외칩니다. 꽁이 냥이 님께서 또 오셨네요. 귤디님 너무 더워요. 어제 콩국수 먹었는데 오늘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콩국수 시원하고 뭔가 되게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좋고 갑자기 또 침이 고이네요. 조심해야겠다.
1947 님께서는요. "금요일이네요. 오늘 밤 중딩 아들하고 영화 보러 가요." 기특하게 100 점을 2 개나 맞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준 아들과의 데이트가 기대됩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우와. 아들하고 오늘 데이트하세요? 완전 좋겠다. 100 점을 2 개씩이나 맞고. 아유 기특해라.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름을 즐겁게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영화관을 찾아가는 것. 네. 한국 영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시원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9881 님의 신청곡입니다. 비치보이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네, 비치보이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함께 들었습니다. 원래 원곡은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였죠. 네, 오늘은 비치보이스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7096님께서 귤디님 10시 폭염경보고 뭐고 여기 울산 내려왔는데요. 이미 타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 정말 더우신가 봐요. 어떡해. 5058님께서는요. 열나는 아이 데리고 병원 가는 길이에요. 차에 에어컨 켜니 춥다며 금방 끄라네요. 덕분에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어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서율, 태율 아빠님께서도 글디 저도 8월에 가장 더울 때 태어난 여름아이예요. 대구는 아침부터 덥네요. 오늘은 금요일 반차 쓰고 아이들이랑 소풍 갑니다. 더워도 신나게 놀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얼마나 좋을까? 네. 거친 낙타님께서 한강 둔치 달리고 있습니다. 네. 더 더운 순간 부는 바람이 너무 고맙네요. 네. 라고 해주셨고요. 더운데 맞아요. 더울 때 싹 바람이 싹 불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네. 6304님은요. 퐁당퐁당 첫 청취합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정기검진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병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침부터 규리 언니 목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우리 우창이도 파이팅. 엄마인 저 정민이도 파이팅. 규리 언니도 불금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기검진으로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병원 가고 계신데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검진 잘 받고 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우창아, 파이팅! 정민 씨, 파이팅! 네. 6820님께서는요, 퐁당퐁당 가족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저 4kg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이게 다 체중계 선물 보내주신 퐁당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우와, 기쁘다. 완전 기뻐요. 네, 체중계가 네, 그 기준이 딱 얼마큼씩 달라지는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았나 봐요. 네, 좋은 도움이 되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네. 4kg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체중계 보내드릴게요. 넌 내게 모욕값을 줬어? 님께서 햇빛 아래서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도 오늘 같은 날 듣기 참 좋은 노래죠. 우리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당신을 위한 맛있는 커피 AKA 커피에서 드립백과 콜드브루를,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이 엔진 관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 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상품 중에 체중계하고 네, 다이어트 제품이 있네요. 이거를 같이 콤비로 하면 금방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3126님께서요. 김포에 사는 20살 직장인 송세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 늦어서 아빠가 데려다 주네요. 아빠가 너무 팬이셔서 아침마다 듣는 것 같습니다. 아빠, 맨날 태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퐁당도 늘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버님, 안전운전 하세요. 네. 성지영님께서는요, 학교 방학하고 알바 시작한 지 2주째. 귤디 목소리 듣는 것도 딱 2주째네요. 매일 출근길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귤디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성지영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3890님께서는요. 경기도 양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90번 기사입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이 오늘도 만만치 않은 날씨네요. 그래도 주변의 산과 푸른 나무들을 보니 조금 힐링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양주에서 시내버스를 90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께서 안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2748님께서는요. 치과 가는 중에 들어요. 덜덜덜 노래는 신나는데 네, 제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하네요. 용감한 저인데 치과는 왜 이리 무서울까요? 규리씨 손잡아 주세요. 엉엉엉. 요즘에는 그래도 마취하는데 많이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치과 갈 생각하면 왜 그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가는 소리 너무 가까이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7599님께서 귤디 정말 제 이상형입니다. 크.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건우 씨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힘날 듯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건우 씨 오늘 중요한 계약 꼭 잘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건우 씨 화이팅! 0017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김기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꼭 봐야 할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금요일엔 퐁당극장.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합니다. 자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리 골라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좋은 영화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 공식 해리포터 김세윤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7월이에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숫자 세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냥 가나보다 해야지. 그렇긴 한데. 라고 말하지만 저도 달력이 바뀌는 순간 네. 심장이 쿵 하면서 벌써 이렇게 1년의 절반이 갔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죠. 나는 네. 무엇을 했는가.
저는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 뭔가 딱 '난 뭘 했다.'라고 떠오르지 않는 삶이라는 게 참 슬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네. 딱 머릿속에 '어 그래 이거.'라고 딱 하나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슬픈 거죠. 아 그냥 근데 뭐 그냥 뭔가 생각난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해 왔다는 뜻이니까. 근데 또 그러고 막 특별하게 탁 생각나는 그런 해가 있는가 반면 네. '아 그냥 내 일상에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네. 느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월 하면은 네. 인제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휴가들 많이 가죠. 네. 네. 여름 휴가를 네. 많이 가실 시기가 됐는데 남의 일이죠 뭐. 왜요, 왜요?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없으세요? 아마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음. 없어서라기보다 네. 예 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네. 예 저희 강아지가 좀 나이도 많고 음. 뭐 챙겨 먹일 약도 많고 이래서 걔를 어디 음. 맡기고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 맡기면서 끼니 때마다 이런 네. 약을 챙겨 주셔야 되고 네. 먹일 때는 이거 섞어 주셔야 이걸 설명하는 거 자체가 귀찮고 그리고 그 예 나이가 그리고 인제 그 아이를 두고 가도 사실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서 그렇죠. 남의 손에 예. 맡기는 게 좀 안쓰럽 예.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집에 그래서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저는 본의 아니게 아주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네. 일이 없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네. 그래서 충분히 쉬셨나요? 충분히 쉬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그 휴가에 대한 그런 집착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네. 혹시 김세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휴가란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돌아오고 싶어지는 휴가가 음? 저는 가장 최고의 휴가가 아닐까 그 싶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휴가라는 거를 제가 어디를 만약에 낯선 곳을 가잖아요. 네.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싶은 어떤 곳을 가고 싶은 곳, 뭐 유럽이면 유럽, 뭐 네. 동남아면 동남아. 네. 근데 그곳에 가면 그곳에 영원히 있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놀다가 예. 네.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휴가 본연의 의미를 살리려면 음. 빨리 돌아가서 내가 원래 살던 곳에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되게 생각을 하게 희한하게 만들어주는 생각하셔. 휴가라면 그러면은 막 등산하고 막 그럼 액티비티 하고 막 결국 휴가는 휴가 갔다 와서 힘쓰고. 나머지 시간을 잘 좀 버티고 견디려고 휴가를 가는 거니까 그렇죠. 휴가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차라리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되게 생각을 희한하시네요. 하게 만들어준 휴가가 좋은 휴가가 아닐까. 네. 그냥 나는 어차피 올해 휴가를 못 가니까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 이런데 다른 사람 가서 막 신난다, 재밌다, 놀다 그러면 네.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너 네. 지금 뭐가 필요하니? 뭘 하고 싶니? 너무 바쁘게 일상을 막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왔다면 휴가는 그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휴가 혹은 음.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늘어져 있을 수 있는 휴가를 보내는 게 좋고 머리로 막 이렇게 막 그 많이 쓰고 그랬던 분들은 이제 그 반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반대를 생각하면 네, 그 휴가를 그 어떤 목적지로 결정을 해야겠다. 이번에는 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를 계획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네.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일종의 휴가입니다. 음.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음. 지금이 아닌 다른 시기로 좀 잠시 옮겨가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골랐고 기대되는데요. 여름엔 이 영화죠. 예, 그냥 약간 좀 연중 행사 같아요 저에게는. 아. 여름에 오면 일단 이 영화를 다시 꺼내 보는 것이 하나의 좀 연례 행사가 됐고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2009년 작품이니까요. 일단 노래로 힌트를 드릴 텐데 네. 이 영화 보신 분은 이 노래를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이라는 곡인데 노래가 나오는 순간 하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추실 수 있다면 아마 이 영화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네. 네, 힌트송 듣고 올게요.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기리의 퐁당퐁당 김세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템퍼 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네. 힌트송으로 듣고 왔는데요. 네. 아, 이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 라디오 하면서 저 가끔 어머나 내가 이렇게 이러고 살았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노래는 아는데 네. 제목은 모를 때가 너무 그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 이 노래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노래를 딱 들으면 이 노래가 이 제목이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템퍼 트랩의 네. 단 한 곡 히트곡이 이 곡이에요. 예. 그 뒤로는 무슨 노래를 발표했는지도 저도 알지 못하겠고요. 이 노래는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을 노래 너무 하고요. 좋아요. 근데 일단 오늘의 그 영화를 말씀드리면 네. 바로 이 노래가 쓰이고 이 노래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고요. 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500일의 썸머. 500일의 썸머.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 영화를 아직 지금 못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500일의 썸머를 아직 보지 못한 인생이란 너무나 불행하다. 라고 감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 할 게 많고 볼 것이 많다. 네, 그래서 약간 희망찬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이 사실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네. 좋은 영화를 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더 묵혀놓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올해는 꼭 봐야 되나요? 올여름이 딱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보겠구나. 설레임이 네, 막 그러니까 있네요. 이 좋은 영화를 처음 볼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부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해주실 얘기는 네. 귀 닫고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냥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 2009년에 나온 영화에서 네네. 줄거리를 많이 숨기기는 뭐 불가능하겠지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영화의 이야기보다는 네. 이 영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혹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500일의 썸머. 네, 제목 그대로 음. 썸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보낸 500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의외인데요. 썸머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썸머고요. 톰이라는 남자가 네. 어느 날 자신의 회사에 들어온 서머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네. 둘이 이제 연인이 되는 이야기가 500일의 썸머예요. 저는 글자 그대로 네. 여름을 500일 보냈는 줄 알았네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 네. 이 썸머라는 게 단지 사람 이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거기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중의적인 그쵸. 표현인가요? 네,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로 펼쳐지고요. 먼저 음. 썸머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소개가 돼요. 썸머 이펙트라는 거를 늘 살면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썸머 이펙트가 뭐냐면 네. 어릴 때 예전에 썸머가 가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의 매출이 212%가 올라갔고요. 썸머가 네. 타고 다니는 버스 승객이 2배로 증가했고요. 썸머가 졸업 앨범에 벨 앤 세바스찬의 노래 가사를 써놓은 그 해에 벨 앤 세바스찬의 앨범 판매량 급증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썸머라는 사람은 네. 모두가 보면 한 번씩은 호감을 갖고 썸머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톰이 다니는 회사에 들어온 지 4일째 되는 날 네. 같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톰이 듣고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음악이 약간 밖으로 좀 새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썸머가 한마디를 해요. 그 음악 나도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이 썸머 좀 의심이 그쵸. 가네요. 그래서 이 톰의 마음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나쁜 여자네. 그리고 만난 지 28일째 되는 날 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서로 감정이 더 통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 날 회사 복사실에서 네. 직원들 몰래 첫 키스를 나누면서 둘의 연애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500일의 썸머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0일의 썸머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의 중의적인 뜻이기도 하다는 게 내 인생의 여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 거기 쓰는 춘자가 봄춘자잖아요. 네.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면 어울리는 계절은 사실 봄일 텐데 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춘의 시기가 여름으로 접어드는 순간 네. 그게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춘을 봄의 계절에 비유하지만 음. 봄을 지난 청춘이 본격적으로 여름에 음. 인생의 여름에 들어서는 시기. 그게 바로 500일의 썸머에 묘사되고 있는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 500일의 썸머고요. 네. 약간 제가 나이를 먹었고 예전보다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게 네. 예전엔 이런 로맨스 영화를 보면 음. 이런 로맨스 영화의 새드 엔딩은 뭐냐면 그 시절의 저의 기준으로는 음. 그 연애가 깨지면 새드 엔딩인 거예요. 예전에 네. 이런 영화 볼 때는 둘이 막 만나서 사랑하고 잘 되고 그래서 뭐 음. 잘 이렇게 커플이 흔히 말하는 맺어지고 음. 그래서 결혼하고 네. 행복하게 끝나고 가령 노팅힐처럼 음. 그렇게 끝나야 뭔가 다 그 로맨스 영화 해피엔딩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둘이서 헤어지면 이건 새드 엔딩이야 라고 네. 생각했던 시기가 한 20년 전이었다면 지금은요. 살면서 네. 둘이 사귀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새드 엔딩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건 우리가 과연 예전에 어떤 흔히 말하는 짝사랑의 순간이든 첫사랑의 순간이든 그런 풋풋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 네.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의 감정이 그리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내 인생의 여름이었던 시절, 내 인생의 여름이라는 시절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까지 포함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네. 예전보다는 지금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일의 썸머를 혹시 20대에 보신 분이 2009년 작품이니까요. 네. 지금 30대가 되었다면 500일의 썸머를 30대에 보신 분이 지금 40대가 되었다면 10년이 지나 다시 보는 500일의 썸머는 어쩌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는 이런 로맨스 영화는 네. 연애의 달콤함을 그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았다면 어떤 영화는 실연의 달콤함까지도 이야기해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500일의 썸머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 엔딩이군요. 아니에요. 바로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새드 엔딩이라고 저는 엔딩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500일의 썸머를 보고 그때 그 시절에 심지어 어떤 글을 썼냐면 500일의 썸머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로맨스 영화는 음. 영화를 보고 나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영화가 저에게는 최고의 로맨스 영화거든요. 그렇네요. 네. 최고의 로드 무비는 영화를 보고 나면 여행 가고 싶어지면 최고의 로드 무비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네. 500일의 썸머는 특이하게도 영화를 보고 나면 연애를 하고 싶어지고 심지어 다시 실현도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거를 용기 내고 그쵸. 싶어지는 영화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사랑에 하고 대한 감정에 네. 대한 이야기. 네. 내 인생의 여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네. 제가 이거 어떤 다른 분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떤 농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쓴 것도 네. 자꾸 씹다 보면 달아져 라는 표현을 한번 들은 적이 있대요. 우리가 보통 왜 쓴맛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쓴맛 나는 어떤 음식도 네. 자꾸 그걸 오래 씹다 보면 거기서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도 그 시간을 계속 좀 곱씹고 그때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도 달콤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500일의 썸머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름에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여름이 시작할 때 혹은 여름이 끝날 때 그때 어. 보면 좋을 영화가 500일의 썸머입니다. 네, 아직 네. 저는 보송보송합니다.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볼 수 있다는 그 행운. 500일의 썸머. 네. 그냥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 들었던 이미지화는 네. 또 작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그래서 더 보고 재밌는 게 싶어지네요. 이 시나리오를 남자 둘이 열심히 어? 썼어요. 남자들이 썼어요? 남자 둘이 음. 자신들의 연애를 다 이제 곱씹어 보면서 쓴 시나리오고 네. 영화 속의 썸머의 모델이 된 음. 과거의 여자친구가 네,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다 쓰고 그 음. 과거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대요. 과거 여자친구한테? 이 네. 시나리오를. 네, 네. 놀라운 건 이게 너의 모습이 여기에 이라는 말은 들어갔어.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보여줬는데 네네.
정작 그 본인은 음. 이 썸머가 자신을 모델로 했다는 걸 눈치를 전혀 못 채더라는 거죠. 오. 네, 영화를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이제 궁금하네요. 되게 네. 이상한가? 아니에요, 썸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가 썸머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음. 영화를 처음 보느냐 두 번 보느냐 음. 나이를 조금 더 먹느냐에 따라서 그 썸머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져요. 그렇군요. 아마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영화를 봤다면 네.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아,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아, 모르지만 네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톰보다는 썸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톰보다는 썸머 편을 더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언가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긴 하나 봐요. 그것 빼고는 나이 먹어서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이 그러면 먹어서 유일하게 좋은 점들은 그런 거죠. 조금 더 네. 내가 알 수 있는 감정, 네. 조금 더 내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예전보다 음, 늘어난다는 거 외에는 예, 깊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네. 외에는 뭐 나이 먹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자꾸 막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영화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야, 어떤 분에게는 호러 영화일 수도 있고, 예. 여름에 시원하게 그쵸. 어떤 영화는 스릴러 영화일 수도 있고, 스릴러, 사랑이란. 어떤 분에게는 판타지 영화일 수도 있고, 예. 네. 연애라는 거를 뭐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에게는 판타지 영화이겠죠. 네. 아마 보는 사람에 따라 장르는 달라지지 않을까. 스릴러 재밌네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최고의 호러 영화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방금 내가 이번에 끝낸 사랑했던 여자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막 예, 이럴 뭐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골라주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이 톰이 정말 음. 행복했던 썸머를 만나 행복했던 어떤 순간에 흘렀던 곡이고요. 그래서 곡도 아주 신납니다. You Make My Dream Come True라는 곡이고요. 호레노츠의 곡입니다. 네. You Make My Dream Come True.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호레노츠의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함께 들었습니다. 7899님께서요. 굿모닝 하며 출근했는데 이제 이 불금에 야근 당첨됐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9085님께서 귤디 아내가 오늘부터 2박 3일 여행 가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일요일까지 근무라네요. 날아간 나의 기쁨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불금이 마냥 신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불금에 주말에 일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에 일하고 계신 분들 보면 말이라도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주말까지 수고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네,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거친 낙타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너무 신나는 곡이죠?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즐거운 하루 만드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